나는 잠시 리옹에서 머무르며 친구를 찾기도 하고 파리에의 소개장을 얻기도 하고 또 가지고 온 기하학 책을 팔기도 했다. 누구나 다 기쁘게 접대해 주었다. 마블릿이 부처는 나를 다시 만난 것을 몹시 기뻐하여 여러 차례 식사에 초대해 주었다. 꽁디야크 신부는 이미 안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집에서 마블릿 신부와도 사귀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형벌이 되는 이 집 주인을 찾아보러 와 있는 것이었다. 마블릿 신부는 내가 파리로 가지고 갈 편지를 여러 장 써 주었는데 그 중에 뽕뚜넬 씨에게로 가는 한 통과 게이루즈 백작에게 가는 한 통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쪽이나 매우 내 마음에 맞는 지기가 되었지만 특히 뽕뚜넬 씨는 그가 죽을 때까지 내게 우정을 저버린 일이 없으며 단둘이 만나면 반드시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 나는 그 충고를 잘 지켜 나의 인생에 이용했어야 했을 것이다. 보르드 씨와도 다시 만났다. 오랜 친구로 그는 진심으로 기꺼이 나를 돌봐주었었다. 이번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그를 볼 수 있었다. 가지고 온 책을 팔아준 사람은 그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게 부탁해서 파리에의 훌륭한 소개장을 주었다. 이 보르드 씨의 득택으로 진작부터 얼굴을 알고 있던 장관님을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이분 덕택으로 이때 리옹을 지나게 된 리슈르 공장님을 뵙게 되었다. 빨리 씨가 나를 공작에게 소개했다. 리슈르 씨는 정중히 나를 맞으며 파리로 찾아와 달라고 말했다. 그 말대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뒤에 가끔 나오듯이 이 신분 높은 친구는 무엇 하나 내게 도움이 되어주지를 않았다. 음악가 다비드도 다시 만났다. 언젠가 한번 여기서 몹시 곤란을 당했을 때 나는 그의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다. 그는 모자와 긴 양말을 빌려주었다. 빌려주었다기보다도 아주 준 것이었는데 그 뒤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돌려준 일도 없고 그쪽에서 독촉한 일도 없었다. 하지만 후에 이에 상당한 선물을 나는 그에게 보냈다. 의무를 지킨 데 대한 걸 말하는 것이라면 보다 좋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다만 내가 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고귀하고도 관대한 베리숑도 다시 만났는데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후덕함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합성마차의 싹을 치르고 좋은 자리를 잡아주었으며 전날 그 다정한 베르나르에게 그가 해준 것과 똑같은 선물을 내게도 해준 것이다. 외과 의사 빨리쇼도 다시 만났다. 무척 착한 사람으로 또 선행가이다. 그의 사랑하는 고드프로와라는 여자도 만났다. 이 여자는 그와 같이 산 지가 10년이나 되었다. 그 상냥한 태도와 선량한 마음씨가 그녀의 장점이었다. 그녀를 만나면 불쌍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고 헤어지면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폐병 말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그녀는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간의 참다운 천성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잘 알게 된다. 얌전한 고드프로와를 만나보면
선량한 빨리쇼의 사람됨이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친절한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이다. 그 뒤 이들을 모두 등한히 해버렸다. 물론 변방덕에서는 아니고 자주 망언처럼 보였던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게으름 때문이었다. 다만 그 고마움을 붓으로 꼼꼼하게 써서 나타내기보다는 실제로 보여주는 편이 나로서는 보다 수월했던 것이다. 꼼꼼하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언제나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편지를 쓰고 싶은 기분이 들자마자 자신의 죄를 갚는다는 부끄러움과 당황해서 더욱 죄를 무겁게 느끼며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나는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인 것이다. 빨리쇼와 베리송은 그런 것을 마음에도 두지 않았었다. 때문에 언제 만나도 변함없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복수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지는 20년 뒤 보르도 씨에게서 보게 되리라. 리옹을 떠나기 전에 난생 처음 맛보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 내게 참으로 그리운 추억을 남겨준 한 사람의 사랑스러운 여성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제1부에서 말한 세이러 양으로 내가 마블릿이 댁에 있는 동안에도 친분을 새롭게 한 일이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더 여가가 있었으므로 한층 자주 그녀와 만났다. 내 마음은 그녀에게 매혹되었다. 아주 미칠 듯이. 그녀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내게 보낸 신뢰감으로 상대의 그런 기분을 악용하고 싶은 유혹이 오히려 저해되었다. 그녀는 한푼 없는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처지는 너무도 비슷해서 이래 가지고는 두 사람이 같이 되어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또 나는 어떤 계획에 열중하고 있어서 결혼을 생각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